경찰을 누가 수사합니까? 예를 들어 검찰이라든지 똑같은 놈들인데 누가 누굴 합니까? 지금 8번의 심판 성매매 접대 가운데 5곳이 똑같은 업소에서 했습니다. 저기서 2011, 2012년만 이루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전부터 관행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네. 되게 중요하고 무섭다. 왜냐면 제가 다른 협회 관계에 물어봤는데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창피해요. 정말 네. 창피하고 부끄럽고 망신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이번 기회 아니면은요, 이런 기회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맞아요. 이러고도 못 고치면 영원히 못 고치는 거야. 반드시 이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 축구 열사 2명이 살고 있습니다. 원조 축구 열사와 신생 축구 열사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원조 박문성 해설위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신예 박동희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우리 박동희 기자님은 네. 뭘 위해 그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궁금증들이 많더라고요, 댓글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돈이 되는 건 무조건 아니니까 도대체 무엇이냐, 뭐 이런 글들이 많아서 한번 대신 여쭤봅니다. 제가 처음 출발이 스포츠 주간지였거든요. 스포츠 2.0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20년 넘게서부터 스포츠 탐사 보도를 했는데 그게 제가 늘 해왔던 일이에요. 종목과 상관없이. 예, 저는 예전에 김연아 선수 피겨 한창 어려울 때도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네이버에서 스포츠 전문가로 오래 일하면서도 혹시 기억나서 예전에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 구단이 CCTV로 사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서 막 선수들을 예, 호텔에 누가 드나드는지 호텔 CCTV를 구해서 연봉 협상 때 막 활용하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프로야구의 승부 조작 사건 2016년에 벌어진 것도 제가 보도를 했었는데 항상 이런 탐사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축구는 저한테 탐사 보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와. 저는 근데 야구에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서 네네. 그랬는지 네. 저는 몰랐는데 네. 연봉 협상할 때 구단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럼 막 사찰하고 그랬었어요. 그랬었죠. 그러고 나서 와. 그 예전에 제가 했던 보도 중에 또 프로야구 공인구 있잖아요. 프로야구는 공의 반발 개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투수가 유리할 수도 있고 타자가 유리할 수도 그렇겠죠. 있고 그리고 투수력이 뭐 좋은 팀이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공인구를 그 스리랑카까지 가서 취재해서 공인구 지금 반발 개수 정상적인 반발 개수를 바꾼 바도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네네. 그걸 밀착 취재를 하는 네. 바람에 네. 와, 대단하시네. 대박이다. 근데 우리 저 최영님이 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쿠바를 예전에 다큐멘터리 갔었는데 쿠바 보니까 그 피델 카스트로 독재자잖아요. 네. 근데 진짜 독재자들은 그냥 학교나 사무실에만 이렇게 얼굴 사진 있는 게 아니라 초상화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갈 때 이런 초상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캄보디아 가니까 훈센 총리 독재자잖아요. 훈센. 근데 진짜 독재자들은 화장실 갔는데 자기 사진이나 그림이 있는데 네. 지금 잠깐 이거 화장실 갔다 오는데 네. 최욱 씨 그림이 2개가 되고 화장실에. 그걸 왜 취재해? 여기는 스포츠가 아니잖아. 탐사 전문 기자의 이걸 왜 취재하는 거예요? 역시 절대적 권력가. 저기 2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바라보는 게 다르군요. 저는 화장실 갔다가 오다가다 봤는데 그냥 좀 재미로 봤는데 그걸 왜 취재합니까? 스포츠만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건물에도 제 얼굴 붙여놨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 이분도 조만간에 딴 유튜브 채널에 나 싣고 있겠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더러운 축구협회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경기에 참여한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성접대를 한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 대표팀 경기 결과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한 번도 안 줬더라고요. 5승 2패 공교롭게도 5승 2무. 5승 2무. 네. 패가 없어요. 패가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뭐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뭐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해외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제 심각합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일본에서 난리가 났는데 성접대를 받은 일본 심판의 이름까지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죠. 네, 이게 헤드라인인데 내용이 사토 류지, 니시무라 류이치의 이름도
한국 대표팀 경기에 담당 심판진 성접대 받은 의혹 부상. 네. 그 해당 그 심판 얼굴 한번 좀 보고 가야지. 얼굴 한번 봐야지. 얼굴. 네, 얼굴. 사토류지. 네. 이자는 한국하고 온두라스 경기 때 심판을 했더라고. 근데 공교롭게 한국이 4대 0으로 이겼고요. 네. 한국하고 중국하고 했을 때도 1대0. 예, 계속 올려주시고. 네, 1대 0. 공교롭게도 1대 0이었고. 니시무라 한번 봐야죠. 니시무라. 니시무라 류이치. 이거 이제 한국하고 쿠웨이트 때 봤는데. 네. 요거는 이제 심지어 그 3차 예선이었어. 월드컵. 월드컵. 이때도 이제 2대 0. 물론 이제 우리가 쿠웨이트보단 잘합니다. 네, 2대 0. 근데 잘하고 이겼더라도 네. 이게 이제 불신의 씨앗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잘하고 이겼더라도. 금방 그 앞에 있었던 심판이 중국 경기 봤다라고 했잖아요. 예. 1대0으로 우리가 이겼는데 사토류지. 중국 쪽 반응을 제가 봤는데 기사들이 거기 나온 게 뭐라 그러냐면 네. 사실 이건 약간 좀 뭐 우리말을 좀 매기는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썼어요. 뭐라 썼냐면 그러니까 중국 쪽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서웠냐? 심판까지 매수해서 우리 그렇게까지 이기고 싶었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우리 할 말 없어. 사실은 뭐 중국 축구는 우리에게 뭐 상대도 안 되는데 상대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사태를 지금 비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일본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난립니다. 그래요? 예, 영국, 스페인, 프랑스 다 나오고 있어요. 유력지들이 독일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승부 조작이라고 하는 건 스포츠의 근간 모든 걸 뒤엎는 거잖아요. 우리가 야구나 축구를 보는 건 누가 이길지 몰라, 누가 질지 몰라. 막 응원했는데 막 극적으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면 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다 짜놓은 거래. 누가 이기기로 돼 있었대. 그러면 이거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이나 이런 것도 보면 그런 이제 승부조작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어난 거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개인이 일탈을 하거나 개인 차원. 팀이 일탈을 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가 뭐 영구제명 당한다든지 팀이 뭐 승점이 깎이고 강등이 된다든지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사건은 뭐냐면 한국 축구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협회가 이거를 한 거예요. 유럽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 어떻게 상상이 돼요? 한국 축구를 전체로 이끌어 나가는 그 본산 총체가 이 승부조작을 했다. 심판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뭐지? 싶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대한축구협회 산하에 생활체육협회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프로팀 혹은 엘리트 모든 아마추어들이 들어가 있지만 생활체육 모든 조기축구 동호회들도 등록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승부 조작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수많은 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정말 완전히 상식을 뒤엎는 그동안 벌어졌던 뭐 축구 역사에서 5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치욕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승부 조작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증거가 있는 의혹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매수했다는 의혹이 아니라 이건 너무 명확한데 그 방법도 너무 더러워. 성접대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명확한 증거가 있어. 이런 게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대범죄가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으켜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거 완전한 중대범죄입니다. 근데 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승부 조작을 했죠. 심판 매수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K리그의 심판 매수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과거에. 네. 두 번째, 그 방식이 불법 없어 성접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그 방법이 세 번째, 그거를 또 공적 자금인 법인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미쳐. 이건 도대체 어떠한 상식을 갖고 있는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일이고요. 네. 더 하나 웃긴 건 뭐냐면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다 드러났어요. 모든 이름들이 다 밝혀졌단 말이에요. 뭐 종범이라는 표현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몇몇 심판이 연루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몇몇이 연루된 일본 축구협회에서는 뒤집어져서 다 찾아내겠다. 다 밝혀내겠다. 다 징계하겠다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범 아닙니까? 네네. 주범인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과문 하나 주말에 딱 올려놓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사과문 좀 일부만 좀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사과문 뭐 실망과 걱정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하다.
최근 본연의 기능을 잃고 말 그대로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 너네 이야기인데. 그리고 요 부분 국회 청문회에 이어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과 다수의 내부 구성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10수년 전 일에 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예. 이걸로 지금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과문 저 예. 처음 봤어요, 진짜. 전 세계가 난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해 주셨던 내부의 다수의 내부 구성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10수년 전의 일에 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이 짧은 문장에 3번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읽으신 분들이 다 주말에 되게 불쾌했었거든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다수의 내부 구성원들조차. 이 얘기 뭐냐면 우리 아무도 몰랐어. 우리는 몰랐다. 몰랐어. 두 번째 10수년 전의 일. 그거 옛날 얘기. 옛날 왜 얘기. 자꾸 꺼내? 그러네. 그 다음에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보도라고 얘기하죠. 한 발짝 떨어집니다. 야, 우리 그건 주체가 아니라 우리도 보도로 봤어. 아니 어떻게 사과문을 읽겠습니까? 거기 바로 밑에는 이렇게 있어요. 협회는 현재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바로 붙이더라고요. 전 사과문에 다만이라는 거 써가지고 제대로 쓴 사과문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만. 아니 사과를 누가 이렇게 합니까? 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저 사과문에 전방위적인 외부의 비난이란 말이 들어가는 사과문 보셨습니까? 뭔가 이런 말 안 피해가고 써요. 그래요? 전방위적인 외부에서 우리 비난하고 있다 이런 얘기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정상적인 단어는 뭐냐면 비판과 질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앞에 전방위적인 이런 표현 안 써요. 비난? 오. 전방위적인 외부란 얘기는 뭐냐면 니네 지금 우리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진짜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격하고 있잖아. 이걸 그냥 전방위적인 외부라는 말을 누가 씁니까? 아니 근데 나는 이거는 몰랐는데 협회는 이러한 전방위적인 외부의 비난과 질타. 우와 진짜 비난이라는 단어를 썼네. 진짜네. 다 아시잖아요. 네 번째 사실 문단. 이거 비난과 비판은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할 때 많이 쓰잖아요. 네. 야, 뭐 오, 비판해도 좋지만 진짜네? 비난하면 안 되지. 네. 왜 그러냐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비난은 뒤에서 그냥 사람 욕하는 겁니다. 흉보는 걸 비난이라고 하고 오, 진짜네? 사전적 의미가 비판은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려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 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는 비판과 질타 정도를 쓰는 건데 근데 이거는 앞에 또 전방위적인 외부의 비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와.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수준 정말 좀 죄송하지만 무식하다. 몰랐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고요. 알았는데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진짜 나쁜 짓입니다. 와, 나 이거 몰랐네. 이걸 읽는 사람들이 왜 불쾌했냐면 다 이런 단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 그게 그다음에 마지막에도 있네. 야유와 비난이 아닌 하면서 비난이 또 또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와,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네? 그렇게 느끼는 거야.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니네들이 우리 억울한 거네.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억울하네. 억울한 거예요. 아니 왜 10몇 년 전걸 와. 가지고 와서 이러냐? 맞아요. 우리 아무도 몰랐는데 야유와 비난이 아닌. 누가 그런 표를 씁니까? 와, 진짜네. 그리고 여기 보면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조직 문화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큰 문제 아닌데 요즘 사회가 그래 너무 도덕적 기준이 높아졌다, 높아져서 이거야. 눈높이가 높아졌으니까 네. 야 원래 이거 괜찮은 거잖아. 접대할 수도 와. 있고 다 우리 살잖아. 승부조작 좀 하고 매수하는 건데 요즘 그래 눈높이가 높아졌으니 그래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말을 누가 씁니까? 진짜 심하네. 뜯어보니까 이상하다 진짜. 이런 사과문이 어디 있어요? 진짜 와, 정말 진짜 심하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깊은 실망과 놀라움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대. 이거 지금 놀랍긴 대학생들이요 하다, 이 놀랍긴 사과문을 해. 보고 엄청나게 조롱하고 있고 엄청나게 미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AI에 맡기지. 아 AI. 근데 차라리. 이거는 사람이 감정을 갖고 쓴 겁니다. 100%. 와 이거는 심하다. 근데 진짜 심하다. 제가 최근에 본 사과문 중에 제일 심한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주말에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이따위를 누가 사과문을 썼냐. 와. 그리고 이걸 또 누가 컨펌을 한 거냐. 그러니까 지금 정몽규 회장은 물러났지만 정몽규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심각하네요, 진짜. 와, 근데 이 심판 매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결제 내역도 있고 네. 진술도 있고 이게 너무 빼박 증거가 많아요. 그 중에 그 당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문체부 진술 한 대목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진술을 뭐라고 했냐. 해당 결제는 심판들을 위한 성매매가 포함된 것이다. 예, 당시에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법인카드 내역도 있어. 그리고 이런 관계자 진술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잖아. 근데 단 한 명도 징계받은 사람이 없어. 오. 난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다룰 때도
왜 이게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을까? 내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 네. 그 당시에. 근데 관련 보도가 없어서 그냥 궁금하다고 이제 흘렸는데 봤더니 검찰이 도와줬죠. 검찰이 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아무도 징계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 증거가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찰 개혁. 검찰개요.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와, 박동희 1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박동희 1번이요. 일본. 네.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심판 접대 내역인데요. 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 녹색 띠입니다. 네, 녹색 띠. 네, 지금 8번의 심판 성매매 접대 가운데 5곳이 똑같은 업소에서 했습니다. 거기 아, 슈퍼 X라는 이 안마 시술소인데 오. 왜 저걸 주목해 하셔야 되냐면요. 저 업소 굉장히 유명한 업소예요. 유명해요? 네, 저 업소가 2010년에 강남에서 가장 큰 불법 이 안마 이 성매매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강남 경찰서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저걸 수사를 하라고 강남 경찰서에 배당을 줬는데 제대로 안 했어요. 네. 제대로 안 하다가 관련자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검찰에 다시 불러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또 안 했어요. 바로 보시면 2011년, 2012년 이 업소는 여기서 지금 장사하면 안 되는 업소였어요. 그런데 하고 있었어요. 누구의 비호를 받아서 경찰의 비호를 받아서 와. 업소를 하고 있던 거예요. 왜 제가 저 업소를 잘하냐면 2012년에 제가 프로야구 승부 조작 박현준 선수를 포함해서 몇 선수들을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관련자들 승부 조작 사범들의 뒷배는 다 불법 스포츠토토 업자입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바로 슈퍼맨이라는 저 안마 시술사였어요. 거기도 네. 야구인데도 네. 그때도 야구도 제대로 경찰이 수사 안 했어요. 또 검찰도 안 했지만 경찰이 저렇게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던 경찰이 비호를 받던 곳에서 심판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뭐냐면 저기서 2011, 2012년만 이루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전부터 관행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네. 되게 중요하고 무섭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협회 관계에 물어봤는데 저렇게 특정 업소를 이용하는 건 단골이라는 거예요. 와. 네. 자기네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또 저희 축구협회 직원들도 이용하던 곳이기 때문에 저 이용했다는. 근데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곳이구나. 근데 여기가 2012년에 문제가 좀 됐어요. 축구회가 좀 흘러나왔어요. 나오니까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가 골드라는 데로 업소명이 바뀝니다. 기존의 사장이 팔고 나가요. 세탁을 한 거예요. 세탁 이런 업소 세탁을 하면 고객 명부도 다 세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2012년에 다 공개가 됐는데 저 부분은 공개가 안 됐었나 보더라고요. 축구계에서. 그러니까 기자들도 나쁜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들고 온 이거 축구협회 임직원 비리조사 발표했잖아요. 21장짜리예요. 이거 2016년에 볼 사람 다 봤어요. 그래요? 2011, 2012년에 있었던 사건이 2016년 문체부가 감사를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축구협회에서 우리 박문수 의원님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하신 게 뭐라냐면 수십 년 전 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수십 년 전 일을 2016년에 조사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몰랐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얘기냐면요. 자, 조치할 사람이라고 해서 조치할 관련자 사람? 중징계가 18명이나 하라고 그랬어요. 문체부에서. 중징계 18명. 그리고 관련자 징계가 5명이에요. 아니 23명이 관련되어 있는데 축구협회 직원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겠지. 네, 보십시오. 여기 수사거래 18명, 중징계 18명, 징계 5명 요구를 했어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통에서. 근데 뭐 축구협회 직원이 몰랐다고요? 10수년 전에 이렇게 축구협회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농락해도 아무런 무방비 상태인 게 대한민국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저는 박문성 의원님이 하시는 방송에서 굉장히 분노하셨을 때 똑같이 분노했던 거는 바로 얼마나 축구계를 우습게 여기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무려 23명이에요. 23명이 관련된 일을 축구협회 직원들이 몰랐다고요? 근데 더 대단한 건 지금 이게 이 심판 성매매 사건이 게이트예요. 러시아가 예전에 국가가 나서서 도핑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러시아 올림픽 참가 못했어요. 참가하더라도 러시아기 못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맞아.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외국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외국도 국가대항전에서 심판에 매수했는데 그 매수자가 누구냐면 다 스포츠 도박하는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스포츠 도박하는 놈들이 아니라 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까지 결재했다는 얘기는 국가체육협회가 직접 이런 성매매에 나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 정도 큰 게이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이거 후폭풍이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박 의원님이 심각하네. 걱정하는 게 그건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이런 아니 그러면은 우리 기자님 당시에 이 경찰의 비호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경찰에 대한 수사는 좀 했어요? 경찰을 누가 수사합니까? 예를 들어 검찰이라든지 똑같은 놈들인데 누가 누굴 합니까? 제가 아, 그때 그러면 일전에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나 송파경찰서 스포츠 사건이 하면 유야무야 덮인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자, 말씀하셨죠. 경찰이 덮어요. 경찰에서 일단 안 덮으면 검찰이 또 덮어져요. 저는 검사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예전에 검찰 수사관들이에요.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는 다 해요. 수사관들이? 네. 예. 수사관들이 눈 감아주면요 검사 모른 척 해줘요. 네. 정말 많은 사건들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정확히 2012년에 제가 슈퍼맨 안마 실소를 계속 취재했었거든요. 무수히 많은 승부 스포츠 도박 업자들이 이용했던 곳인데 와, 그때 제대로 털었으면 심판비리 제대로 털었겠죠. 모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일단 이 경찰 이거 완전히 정말 심각하고 검찰 심각하고 우리 기자들도 문제인데 그거 잠깐 접어두고서라도 네. 그럼 이게 이제 점점 일파만파 커질 거란 말이에요 해외에서도. 그러면은 우리가 국제대회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일단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러니까 이미지의 타격이 있을 거고요. 네. 금방 물어보신 거는 이제 규정이나 네네. 법리적 차원에 있어서의 네. 어떤 제재, 예, 그렇죠. 그 후자를 물어보시는 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 피파와 관련해서 보니까 승부를 조작하거나 네. 심판을 매수한 것은 공소시효가 최대 10년까지라고 합니다. 아 공소시효가 있어.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 그렇게 주말까지 알려져 있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세세하게 봤더니 자 금방 아까 어떤 경기에서 그렇게 대치를 놓고 봤을 때 월드컵 예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월드컵 지역에서는 피파의 관할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월드컵 지역에서는 AFC 아시아 축구 연맹의 관할입니다. 아. 그걸 통과해서 본선에 가면 피파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대회 아까 지역 예선과 같은 경우는 AFC 아시아 축구 연맹의 관할이었어요. 거기에 이 관련 규정을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공소시효가 없답니다. 아 그거 공소시효가 없어요?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AFC가 이 관할이었기 때문에 네. 지역 예선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만약에 이걸 인지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문제가 실제로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큰일이네. 그러면 제가 지금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는 얘기 뭐 드릴 알 수는 수가 없어요. 없죠. 네. 없을 수 없지만, 근데 예를 들면 뭐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가 빚어지면 아마 뭐 되게 중요한 아시아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대회 같은 데를 못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 못 나간다는 것은 그것도 결국 월드컵도 해당된다는 거죠. 월드컵은 이제 지역 예선 같은 게 지역 어떻게 예선. 될지는 모르겠고, 예를 들면 최소한 아시안컵 같은 경우는 제재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월드컵 지역 예선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야, 지역 예선이 관할이긴 한데 어쨌든 지역 예선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나선다면 AFC 와.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도까지 제가 이거 엄청 커지겠네 이 일이. 근데 제가 앞에 왜 이미지의 타격과 뭐 법리적 타격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것도 되게 문제죠. 법리적으로 규정적으로 어떤 타격을 받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미 한국 축구가 이 받은 이미지의 어떤 타격, 위상의 추락은 우리가 어떤 걸로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겁니다. 네. 사실 그동안 뭐 과거의 차범근부터 최근에 뭐 박지성, 손흥민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유럽에 가서 그렇게 뛰면서 한국 축구를 올려놨습니까? 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하나로 지금 다 위상이 추락하고 있어요. 한국 축구하면 아 그래?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2002년 4강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게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근거는 없어요. 그냥 인식이 야 그러면 니네도 그때 사실 4강은 좀 이상했거든? 그때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소환될 정도로 한국 축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추락된 거란 말이에요. 전 너무 이게 화가 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 유럽에서 지금도 뛰고 있고 또 앞으로 유럽에 가서 뛰어야 될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을 바라보는데도 인식이 안 좋겠죠. 그렇겠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맞아. 그런 점에서 여기 사과문에 그런 내용 나와요. 뭐 그동안 우리나라 선수들이 흘렸던 값진 노력과 성과
이런 것들은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퇴색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요. 네.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걸 이렇게 오해받게 만들고 퇴색하게 만든 게 누군데 너네잖아. 이제 와서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쓰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그랬다고요. 당신들이 그걸 오해받게 만들었고 당신들이 퇴색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어떤 사과문을 씁니까? 사실 그 2002년에 그 우리한테 진 나라들이 편파 시비를 그렇죠. 문제 삼았었잖아요. 이탈리아는 아직도 그 앙금이 있습니다. 아직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실제로 이탈리아 사람들 만나잖아. 네. 다 그 얘기해. 아직도 아니 근데 진짜로 나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냥 농담으로 아유 우리한테 졌잖아 하면은 그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지지난 월드컵 갔을 때 그 이탈리아 라이 방송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꽤 큰 방송국이죠. 제 중계석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저를 딱 보다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거봐 다 하더라고 진짜. 니네 2002년 때 심판 어떻게 한 거잖아. 그래서 무슨 소리야 진짜요? 근거 있냐 그랬더니 뭐 근거는 없지만 다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그동안은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도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랬던 건데 이런 게 이랬다고 하니까 걔네들이 이걸 막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걸 어떻게 회복할지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큰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아, 최영님이 말씀하신 게 맞네. 이때 지금 바로 잡아야 되네요. 바로 잡아야 돼. 네. 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좀 진도를 네. 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두 분이 그 김병지 얘기를 잠깐 좀